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입니다. 사실 이 토픽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토픽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을 발굴해서 알려주게 되면 상당히 감사의 표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겁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채권의 매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와 함께 비용으로 귀속되는 것이 국민주택 채권 매입입니다. 이것은 5년 만기 채권인데 보통은 우리가 자금 부담으로 인해서 매입 후 적석에서 할인하여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채권이니까 정부에서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좋지만 그런 자금, 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자금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입은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것을 바로 할인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그런 주체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도 매입 의무는 동일하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면제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알고 혜택을 받는 그런 네트워크 기업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조세 감면이라든지 현금 지원, 입지 지원 등 같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 지원 제도는 사실은 이런 혜택을 받고는 싶지만 또 막상 신청을 하려고 보면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면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기만 하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에도 여기 해당이 되면 당연히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될 테고 또 그 중에서 모든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매입이 면제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보면 아주 선언적으로 어떤 경우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라든지 허가라든지 인가를 받을 때 채권을 매입해야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거는 대통령령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매입 대상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엽총 소지 허가, 우리가 엽총을 소지해서 사냥을 하기를 원한다면 소지 허가를 받을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행행위 영업허가, 또 주류 판매업 면허, 도매업, 외국인 투자기업도 주류 판매업 면허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걸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 매입 대상도 있고 또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처럼 이런 대도시에 도시철도가 이렇게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면허라든지 허가라든지 인가를 받을 때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해야 되지만
또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면 되는 거고 공유주택 채권은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은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어떤 지방에 도시철도 채권을 발행할 일이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할 그런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공유주택 채권을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주류 제조업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공유주택 채권을 매입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면 되는 것이고 공유주택 채권을 다시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수렵 면허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축허가, 대수선 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대단히 리조트 단지를 개발할 때 그럴 때는 건축허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건축허가에 따른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공유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파란 글씨로 하고 진하게 표시한 것은 본래는 이렇게 매입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번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 외국인 투자기업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매입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면허. 그 다음에는 건설기계 신규 등록. 10번은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그 다음에는 청량업 등록, 식품영업허가. 식품영업허가라고 하면은 유흥주점 영업과 단란주점 영업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13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은 대표적으로 롯데월드 같은 것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서는 지금 뭐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천의 레고랜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유원시설업입니다. 이런 허가를 받을 때 공유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고 또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지역은 공유주택 채권을 매입하면 되는 겁니다. 14번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의 신규 등록. 15번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면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의 보존은 직접 신축을 하는 걸 보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 같은 것들을. 이전은 이제 직접 승계취득이라고 해서 양도자가 있고 그런 양도자로부터 인수하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상속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은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외국인 투자기업도 얼마든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16번째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 17번째는 자동차 정비업 및 자동차 매매 등록. 18번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건설도급계약. 여기서 공공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그런 공공기관과의 건설도급계약을 말합니다. 19번에는 하천법에 따른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허가. 20번에 카지노업 허가. 참고로 국민주택 채권 매입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2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항목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이 된다든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항목들만 몇 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시행령 별표에 보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매입 대상 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 승인을 마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채권을 매입했으면 그 건물을 사용 승인을 마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그 다음에는 어업인, 또 농업경영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기 및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공직적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 시행령 별표에서 명확하게 그 면제 대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다시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가끔씩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럴 때 농지를 취득하거나 또 그 농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공직적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매입해도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 당연히 매입을 하게 될 테고, 그것을 매입해서 등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제출하게 되면 그런 기관에서 이것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매입하느냐 이렇게 안내를 하고 다시 뭐 환불을 받으라 그렇게 안내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리 알고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서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이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는 내용인데, 이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집합기구는 주식회사일 수도 있고 이원회사일 수도 있고 상급상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부동산을 이렇게 취득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직적 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입 대상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좀 관련 없는 내용인데, 국민주택 채권의 최저 매입 금액은 1만원 단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이면 만원으로 보고, 또 5천원 미만이면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문적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러 은행에 갔을 때 얼마만큼 매입을 해야 할지, 그럴 때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출을 했는데 100만원 하고 4천원 이렇게 나왔다면 100만원만 매입하면 되는 거죠. 100만 6천원 이렇게 나왔다면 101만원을 이렇게 매입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앞 슬라이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별표 1의 제목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 상당히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1호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대상자의 범위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그래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매입 대상 채권액의 100%,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에 가보면 조세 감면을 받는 외국인 투자기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감면만 받게 되면 외국인 투자 비율에 상관없이 채권 매입액의 100%를 면제받는 것이고, 그 밖의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범위에 보시면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이기만 하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조세 감면을 받았다면 외국인 투자 비율에 상관없이 100% 혜택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 외국인 투자기업이기만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면제 항목을 보시면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그리고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큰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때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것은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조세 감면 결정 공문이 될 겁니다. 또는 조세 감면 결정을 받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 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보여주면 그 비율만큼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매입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냥 나는 면제 대상이니까 매입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일부 면제 신청서. 이것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서식입니다. 이걸 신청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면제 대상 항목이라든지 면제 대상 금액을 보고 이것을 처리하는 기관이 보고 해당이 된다면 매입 면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또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공주택 채권을 매입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매입 면제를 받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건지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전용 건축물. 외국인투자기업이 주거 전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고, 주로 해당이 될 주거 전용 외의 건축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예를 들어서 극장, 영화관, 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원에 해당되는 공공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3번 한번 보시면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주로 이것은 제주도에 있는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리조트를 개발한 그런 경우에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아서 관광호텔 같은 거, 또 휴양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을 건축하는 경우에 연면적 제곱미터당 500원에 해당되는 공공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공공주택 채권 매입인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면제 가능합니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에서 주택은 생략을 했습니다. 토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다목부터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 금액이 크면 비율도 좀 높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1000분의 50이니까 5%가 될 테고요. 그 밖의 지역은 4.5% 정도.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은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에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5% 또는 4%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어떤 건축물 같은 것들, 그런 일반적인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죠. 다음목에 보면은 시가표준액 2억 5천만 원 이상이면 특별시 같은 경우는 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 그 밖의 지역은 1.8% 정도 되겠습니다. 상속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또 공공주택 채권을 매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입니다. 저당권 설정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공공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되고, 또 신탁이라든지 신탁 종류에 따라 수익 주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공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거죠. 특히 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것은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담보권의 효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넘겨놓는 거죠. 실제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공공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매입 금액을 보시면 저당권 설정 금액의 1% 정도 공공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되고,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10억 원 초과가 되면은 10억 원만 납부하면 10억 원만큼만 공공주택 채권을 매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사례입니다. 이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자체로부터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조건에 맞는 그런 우량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그런 외국인투자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보니까 외국인투자 비율이 5%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의한 조세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5% 정도를 감면받기 위해서 조세감면 신청을 한다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었고, 또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최소 1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과연 5%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의문도 있었던 겁니다. 이 외국인 투자기업은. 그런데 이런 내용을 찾아보니까 조세감면 결정을 받으면 외국인 투자 비율에 상관없이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고 있던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분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발견하고 한번 확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첫 번째 확인 요청 내용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조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 건지,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조세 감면 결정을 받으면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100%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고민을 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해서 조세 감면 결정 자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조세 감면 결정을 받게 되면 외국인 투자 비율만큼 조세 감면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조세 감면 신청을 했고 조세 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세 감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100% 면제받은 거죠. 그 실제로 받은 혜택이 수십억에 달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상당히 큰 그런 사례였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 및 매각 예시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토지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은 100%이고 국민주택 매입에 기준이 되는 금액, 시가표준액은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데 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채권 매입액은 그 밖의 지역에 있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고 또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4.5%만큼 매입을 하는 것이니까 22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도했을 때 실제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4,6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가면은 청약채권 항목이 있고 그 중에서 제1종 국민주택 채권을 클릭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편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 사례입니다. 서울의 호텔을 신축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기업이었는데 이 호텔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겠죠.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하니까 몇백억 대는. 이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별로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말 안 해줬어도 혜택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 가서는 본인이 이 내용을 알고 그 비용을 절감하였다고 엄청나게 어필을 하는 그런 경우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원도에 공장 부지를 취득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공장하고 건물하고 부지 한꺼번에 취득하는 사례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를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국민주택 채권 매입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못 받았냐고 하니까 버럭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면 어떡하느냐고 그 전에 해줬어야지. 그래서 좀 약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얘기해 주면 별로 반응이 그렇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왜 말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막 버럭 화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버럭 화를 낼 일이 아니고 사후적으로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후적으로 소급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할 당시에 내가 이미 매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그런 상태였는데 내가 모르고 매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소급해서 혜택을 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매입할 당시에는 자격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자격이 생긴 경우에는 소급해서 혜택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의 중도 상환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시행령 10조 또 시행규칙 9조에 보면은 중도 상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도 상환 사유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금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되어 있고 사유가 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입한 겁니다. 다른 사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면허 허가 등록이 제1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사유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등에는 중도 상환이 되는 겁니다. 중도 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국민주택 채권을 중도에 상환받으려는 자는 사실 증명 위에 있는 이런 중에 하나 상환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겠죠.
해당 사무를 지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첨부하여 채권사무 취급기관,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고 하면은 채권사무 지정지급기관 또는 채권사무 지정지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 채권의 매출 상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다만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좀 부연하는 내용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사실증명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르되 이 서식을 작성해서 중도상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채권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 등이 중도상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한다는 사실증명을 채권사무 지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굉장히 실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내가 사실은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입했고, 그것을 매입하면서 할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중도상환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00만원어치를 매입을 해서 예를 들면 450만원에 매각을 하니까 50만원의 손실이 생긴 거죠. 그럼 내가 450만원을 주고 나의 공주택 채권을 매입했던 그 기관에 가서 달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500만원에 되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 때는 500만원에 샀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잘 모르고 매입하겠다면.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보면 공주택채권 중도 상환 사유 사실증명 신청서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증명서를 이렇게 발급을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중도 상환을 신청하면 내가 손해보았던 금액을 만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